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위치 이번에 급락되고 급등 나왔다가 하나, 둘, 셋, 넷, 4일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한 가지 좀 봐야 되는데, 2차 상승이라고 그러죠. 2차 상승. 그러니까 1차 상승은 저점 찍은 이후에 급반등이 나타나줬고 이걸로 들어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를 준비하고 있다. 즉 상승 이후 횡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등장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준점이 중요해진 게 중요 기준점 중요해진 게 24년도예요. 24년도에. 자, 그러면 오늘 24년도로 좀 돌아가서 현 시점을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반등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2차 상승이 실패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급락했다가 급반등 나왔다가 횡보 나왔다가 다시 급락 쪽으로 나오면서 앞전 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하나 있기는 한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확률적으로 높냐? 그럼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현재 구조상. 자, 그러면은 분봉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또 시도가 됐죠. 급등되고 나서 조정 중에 있었는데 이 구간을 명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지켜준 이후에 한 번도 부수질 않았어요. 자, 그 얘기는 즉슨 기준가가 어디로 잡혀 있다? 현재 여기로 잡혀 있다. 자, 그래서 전체 피고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번 그었을 때 똑같이 위치가 0.82선, 382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쪽 구간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닥부터 고점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3분의 1 정도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붕괴로 만약 본다고 그랬으면은 이번에 다시 들어왔던 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노란 선 있죠. 이걸 깨고 내려올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질 건데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대로 이 구간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승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날 12시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쪼개서 보면은 쪼개서 봤을 때 각각으로 보면 상승 이후에 다 조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는 전체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왔고요. 이상. 뭐냐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 라인에서도 똑같이 50% 이상. 세 번째에서는 유일하게 6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은 똑같이 받고 있고 가격 변동은 없는데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자리에서. 자, 이거는 뒤에 가서 결국에 상승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구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4년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4년도기 때문에 전체 돌파가 잡혔던 구조잖아요. 그죠? 이때인데. 그럼 이때가 이제 사실상 돌파는 최초 돌파였습니다. 최초 돌파. 그 기간이 24년도예요. 24년도 초에 돌파가 되었고요. 그러면 돌파 이후에 지금 내려온 거는 지지선도 해당이 되지만 추세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 길게 보면은 거의 지점이 여기랑 좀 비슷하죠. 현 위치가. 자, 이 구간 어딘가에서의 돌파 지점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멈췄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추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번 성립을 할 수 있어요. 즉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때 당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저항 구간을 마지막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돌파를 못 해가지고. 근데 그걸 최초로 뚫어줬던 게 또 24년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지 저항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구간은 깨졌어요. 근데 전체 흐름에 있어서 추세로 본다 그러면 명확하게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까지 올려준 거예요, 가격을. 여기 찍자마자 이만큼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항으로 그냥 본다 그러면 전체 돌파 이후에
추세 기준에서는 여기서 돌파가 됐죠. 그리고 저항 돌파 고점은 여기였고 어쨌든 돌파 이후에 찍자마자 급반등 나온 증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돌파 이후에 처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2차 반등을 고려하고 있는 거는 당장 무너지는 쪽으로 볼 수 없다. 왜? 단기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저항까지 본다고 하면 75,000까지라도 한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이번에 비트가 반등 나왔던 자리가 이게 13% 정도 되잖아요. 12%, 13%.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 게 조정 후에 다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저항 기준의 그 저점까지 보면 75,000달러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보면. 네, 한 요 정도 되죠. 대신에 방금 파동으로 본 어떤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분을 그대로 대입해서 본다 그러면 가격선은 77,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즉 지금부터 10%에서 12%가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보는 게 현재 제 관점인데 2차 상승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번 주부터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는. 자, 그럼 이번 주에 비트가 적용이 됐으면 누가 또 적용이 됐냐? 자연스럽게 대형 코인들. 오늘도 보면 비트 뭐 대형들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 코인들도 빠지고 있고. 근데 선두는 오늘도 누구다? 알트 코인들이 선두를 주고 있어요. 많이 못 가고 빨간불은 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비트 쪽보다는 저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기 돌파가 다시 나와주면서 비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갇혀있는 이 박스 구간에서 저항 돌파가 성립되면 저항 돌파가 이제 뚫고 확실하게 가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트가 대부분의 코인들을 주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알트가 가는 거고 비트가 쉬고 있을 동안에 그러다가 비트가 다시 뚫고 올라가주면 이번에 전체 상승 나왔죠. 비트 포함해서 중형, 대형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잖아요. 소형까지. 그런 장세가 한번 나올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2차 상승을 봐야 돼요. 이게 사실상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범위가 좀 확대가 크게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었다 이번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 가능성은 확고하게 열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상승이 만약에 성립이 됐다고 가정해 본다면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나옵니다. 고점까지 보면은 77,000.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한 번에. 그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76,000달러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계단식으로 간다 그러면 가격선은 거의 79,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최소로 보는 거는 75,000달러입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뭐 다시 깨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뭐 우상향이 지속이 되든지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상황에서는 비트가 다시 재하락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당장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지지선이 안 깨져서 비트가 좋다 나쁘다 이걸 좀 구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걸 다 말씀드린 거예요. 딱 하나만 가지고 평가해서 이것 때문에 좋다 그게 아니라 이 부분 저 부분 다양한 구조로 봤을 때 현재 비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는 거. 자, 그게 또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여태까지 핵심 포인트 중에 핵심 포인트예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주봉에서. 하락이 되었을 때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다?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바닥입니다. 확률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거의 78에서 높을 때는 85%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75에서 85 사이로 나온다는 거는 10번 중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7, 8번은 반등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낙폭으로 뭐 붕괴되었을 때 똑같은 증상, 그죠? 급락으로 나왔을 때, 올라갔을 때 말고 이런 부분들이 캐치가 많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금 봤던 분이 이제 여긴데,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자, 지금 또 나왔습니다. 단순하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급락돼서 마지막 매물이 폭발적으로 터졌던 지점은 여기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거래량의 색깔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든 다 체크를 해보면 현재 비트가 이 지점이 저점이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니 맞다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지점이 저점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아니었죠.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을 통해서 저항 지지나 추세든 뭐든 다 동원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 거의 90% 이상 아닌가요? 현재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뚜렷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돌파에 대한 명확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는 다 여기에서 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번에. 그래서 이 포지션을 끝까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비트를 나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른 결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